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파격적인 스타일 변신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귀찮아서 평소에 이런 스타일 변신을 정말 안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클럽에 가고 싶어. 여튼 이 스타일 어때요? 그나마 우리 집에 있는 옷들로 만든 MG 스타일이야. 차마 내가 크롭티를 입은 건 보여줄 수 없어서 자켓을 하나 걸쳤습니다. 요즘 회색이 유행인 것 같아서요. 여튼 오늘은 재밌는 메이크업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스모키 메이크업 MG vs 라떼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하는 스모키 메이크업과 옛날에 우리 21 아세요? 가인 아세요? 가인 스모키? 저 18살 때 하던 그 스모키 메이크업이 뭐가 다른지 오늘은 지대로 비교를 해가면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진행해 볼 거예요.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같이 시작해 볼까요? 뿅! 자, 먼저 메이크업 프랩부터 할게요. 요즘 더워서 그런지 모공 폭발이라 역시나 오늘도 모공 케어템으로 시작합니다. 웃긴 게 제가 최근에 왁싱을 했는데 왁싱 후에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샵에서 사가지고 뿌리는데 어느 날 그 스프레이 성분이 뭐길래 잉그로운을 막아준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표를 봤더니 아하 바하 파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널린 게 아하 바하 파인데 거기다가 3만 원 내고 그거 왜 샀지 싶어서 요즘은 이거 그냥 솜에 묻혀서 톡톡 바르고 있어요. 다음은 기초 수분 채워주기.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여름에는 흡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크림보다는 이런 세럼 제형의 수분을 많이 쓴다고 했죠. 연작 거 맨날 쓰다가 오늘은 갑자기 스위스 퍼펙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크림 발라볼게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올리브영 명동 중앙매장에 떡하니 쌓여있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다 사가길래 뭐임?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해외에선 유명한 거임? 막 이러면서 잠깐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도 소개하고 싶다는 브랜드 컨택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 소비자들 지갑을 열게 되나요? 조선미녀라는 브랜드의 맑은 쌀 선크림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4개 18,000원입니다. 가격도 좋네요. 자, 분석해 볼게요. 로션 타입의 아주 가벼운 제형인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사실 이런 제형이 미국에서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선크림이 의약품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의 혁신 유기자차 성분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성분들이 한국은 물론이요, 일본, 중국,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는 자외선 A, 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차세대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인기를 몰고 있어요. 그래서 제형과 차단 효과를 다 잡는 한국의 선크림들이 정말 인기가 좋죠. 홈페이지 보니까 한국이랑 스페인 랩에서 둘 다 차단 지수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국의 선크림들이 차단력에 대한 공신력도 인증했네요. 여튼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이 천상의 제형을 너무나 흔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한번 발라볼게요. 쌀 추출물, 글리세린, 나이아시나마이드, 아데노신 등으로 수분감을 꽉 잡은 선크림입니다. 그야말로 데일리로 기초 마지막 단계에 편하게 사용하거나 화장 전, 피부 보습 프랩 단계에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크림이었습니다. 정말 로션 바른 듯한 촉촉팡팡한 느낌이 드는 선크림이네요. 요새 비도 오고 많이 습하니까 저는 로션 대신에 이 친구로 스킨케어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맞다! 공지사항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전국 올리브영 60개 지점에 입점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영. 그리고 8월 입점 기념으로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는 한 달간 20%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휘뚜루마뚜루 얼굴용 선크림 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컨실러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팟 컨실러들을 뽀개가지고 이 통 안에 넣고 쓰고 있습니다. 올리브 컬러로 붉은기를 덮어주고 살구색 컬러로는 다크서클이나 푸른 혈관을 얇게 가려줄게요. 더샘이랑 마루빌츠 섞었을 때 나오는 적당한 되직함이 좋더라고요. 블러쉬 블렌딩이 잘 안 될 때는 역시나 퍼플을 사용해서 톡톡톡 펴발라주세요. 다음은 커버력 좋고 얇은 파운데이션을 꺼내서 얼굴 전체에 얇게 발라줄게요. 컨실러 처리를 얇게 잘 해놨기 때문에 굳이 두껍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가지 방식을 교차로 보여드리면서 두 가지 스타일의 스모키 메이크업을 진행해볼게요. 자, MG부터입니다. 먼저 쉐딩을 해볼까요? 요즘 메이크업, 요즘 제품으로 해야 되죠. 투쿨 에뛰드 페리페라 꺼내봤습니다. 에뛰드 쉐딩으로 턱선을 포함한 얼굴 외곽을 전체적으로 쉐딩해줄게요. 코 쉐딩은 모던으로 해볼 건데요. 눈 앞머리에 가볍게 그림자를 잡아주고 바로 콧볼 쉐딩을 할 거예요. 요즘 스타일은 콧대보다는 코끝을 동그랗게 튀어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브러쉬로 코끝과 콧볼, 코선을 잡아주고 코끝을 가로로 살짝 나눠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애교살 잊지 말고 꼭 잡아주세요. 라떼로 가겠습니다. 10년 전 라떼 이 판에는 투쿨 오리지널밖에 없었어요. 브론저에서 쉐딩의 세계를 연 유일한 브랜드였죠. 이게 나오기 전에는 심지어 일본 캔메이크나 돌리윙크 제품을 공수하다가 쓰던 기억도 나고요. 붉은기 없는 그 노란 황토색 쉐딩 컬러가 유행이었습니다. 쉐딩의 방식은 큰 차이가 없지만 코 쉐딩할 때는 무조건 높아 보이게 일자로 쭉쭉쭉 내려서 그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코 쉐딩한 티가 나도록 노력했던 20대 초반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MG로 갈게요. 파우더를 사용해 아이돌의 무대 메이크업을 지켜줄 겁니다. 보송보송하게 화이트헤드 요철까지 잘 블러 처리해주도록 골고루 발라줄게요. 요 파우더 제품은 미국 건데 제가 요즘 이거보다 좋은 거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거 쓸게요. 라떼 파우더요. 진짜 소름 끼치는 거 들고 왔어요. 저 중고딩 때 안나수이 거울 하나 들고 있으면 학교에서 화장 제일 잘하는 인싸였는데 요즘은 안나수이 화장품 장사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우더 진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건데 패키지나 이 옛날 느낌의 사용 방식이 너무 예뻐가지고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팡팡팡 느낌으로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추억 돋네요. MG입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터 발라볼게요. 약간 희끄무리하고 쨍한 컬러의 하이라이터 사용해 볼 건데요. 눈 언더, 눈 앞머리 톡톡 발라주고 코끝과 하이라이트 존에 가볍게만 쓸어줄 거예요. 라떼로 돌아갑니다. 기억나세요? 더밤. 제가 유튜브에 막 입문했을 때 정말 혁명이라고 생각했던 눈부신 블라인딩 하이라이터예요. 이 하이라이터를 양볼의 사선 방향으로 번쩍번쩍하게 바르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 맞다, 콧대랑 이마, 심지어 눈썹 뼈 부분까지 발랐던 기억이 나요. 요새는 정말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팅을 했지만 10년 전에는 나 하이라이터 했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MZ세대입니다.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MZ 눈썹은 뭘로 그려볼까 하다가 역시 뭐 애쉬 아닙니까 하고 애쉬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눈썹은 뭐 얇지도 두껍지도 뭐 너무 일자도 너무 아치도 아니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왜냐면 제가 셀프 눈썹 탈색을 망해서 너무 하얗게 됐거든요. 3C 제품 썼는데 얘 생각 이상으로 많이 붉네요. 다시 펜슬을 들고 군데군데 메꾸면서 모양을 잘 잡아줄게요. 라떼로 돌아갑니다. 님들 기억하세요? 10년 전 전 국민의 유행가도 같았던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이제 슈에무라는 장사도 접었고 스키니하고 잘 나오는 브로우들이 하도 많아서 쳐다도 안 보고 기억도 안 나는 그 하드 포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에보니 펜슬도 기억이 나고요. 여튼 지금은 구하기 힘든 이 펜슬로 눈썹을 좀 두껍고 진한 일자로 그려줄게요. 그땐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브로우 마스카라는 그때 진짜 괜찮은 게 일제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이제 막 브로우 마스카라를 막 검정, 진한 고동색 만들 때였고 그게 유행하기 전에는 일본 갸루들이 쓰던 화장품을 되게 많이 샀는데 케이트, 뭐 세잔느, 캔메이크 제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이제 MZ세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대기업 올영의 명작 OML 팔레트 6호 가장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요새 스모키 느낌은 다양한 색을 블렌딩하기보다는 한 가지 색으로 힘 조절을 해서 마치 수채화처럼 올리는 것 같아요. 먼저 큰 브러쉬로 눈두덩이 중앙에 50% 강도로 발색을 해주세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 눈 앞머리와 눈꼬리 쪽에 90% 강도로 진한 발색을 내주고요. 중간은 다시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언더에는 작은 브러쉬로 70% 강도로 라인을 잡아주시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애교살 면적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밝은 뮤트 브라운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를 한번 덮어주듯이 30% 강도로 연하게 올려줄게요. 이 고작 두 가지 색깔이지만 강도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느낌의 발색을 해주었습니다. 브러쉬 선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클리오 팔레트의 가장 진한 고동색 사용할 거예요. 좀 더 채도가 낮고 회색빛이 돌아요. 언더 부분을 더 진하게 발라줄 겁니다. 스모키는 사실 눈 위쪽보다 눈 밑에를 어둡게 했을 때 확실히 아 스모키구나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퇴폐적인 느낌 아시죠? 눈 점막과 가까운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디테일을 잡아줄게요. 마지막으로 같은 팔레트의 밝은 색깔을 큰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중앙에 뮤트한 살구빛을 한 겹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두덩이엔 좀 맑은 느낌? 언더에는 좀 퇴폐적인 느낌으로 해서 살짝 이 조화를 이루는 듯한 세미 스모키가 완성이 됩니다. 라떼로 돌아갈게요. 라떼 유행하던 화장품 처박아둔 지 10년 됐는데 추억 돋아서 버리지도 못하는 거 몇 개 꺼내봤습니다. 먼저 케이트. 여기는 이걸로 쉐딩을 쓰겠다고 힘들었던 기억도 나고요. 더밤 뉴드 튜드. 이거 정말 미국 화장품에 빠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네이키드 팔레트 1 나올 시절에 이거 하나 있으면 어디서 구했어? 대박이다 하던 그 시절 그 아이템. 그리고 그놈의 딸기 우유 슈에무라 블러셔 다 버렸는지 하나도 없어가지고 간직해놓은 무라카미 컬렉션 꺼냅니다. 맥 섀도우 저렴이로 유명했던 이츠스킨의 팔레트도 기억이 나요. 그땐 정말 맥이 색조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케이트를 사용해서 눈화장 해볼게요. 진짜 그때는 일본 화장품 정말 많이 썼어요. 요새는 아마 일본 분들이 한국 브랜드를 더 많이 사셨을걸요? 역전했습니다. 10년 만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은펄, 뭔가 살짝 촌스러운 느낌의 하얀 광택, 눈두덩이를 넘어서 눈썹 뼈까지 블렌딩을 하는 요 자세. 근데 이거 은펄 느낌 왠지 다시 유행이 될 것 같아요. 사이보 같은 그런 느낌 알죠? 이어서 하나 더 어두운 컬러로 언더와 눈 앞머리를 발려줄게요. 그때는 정말 섀도우에 펄이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이나 팔레트의 반 이상이 음영 컬러지 그때는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컬러로 한 번 더 음영을 잡아줄게요. 아무리 어두운 컬러라도 이게 펄 때문에 빛 반사 때문에 밝게 보이는 케이트의 섀도우였습니다. MG입니다.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섀도우는 스모키하지만 아이라인 두께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그리는 게 요즘 스모키 느낌입니다. 이 그윽하지만 선명함을 놓치지 않는 거죠. 아이라인이 얇고 날렵할수록 날카롭고 선명한 느낌이 유지되거든요. 눈꼬리는 길게 빼주고 같은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아웃 해주세요. 다음은 삐아의 아이라이너를 들고 언더 점막과 속눈썹 라인을 진하게 채워준다고 생각할게요. 언더가 어둡긴 어둡지만 윗라인보다는 어둡지 않게.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애교살 그림자. 윗라인이 90%, 언더라인이 60%면 애교살 라인 한 30% 강도라고 생각하고 그림자를 잡아주세요. 완성샷. 강약 조절 잊지 말고 제 추천템 따라서 사오시면 비슷하게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그윽하면서도 세련됨을 놓치지 않는 요즘 느낌의 스모키 기법 잊지 마세요. 라떼는 무조건 젤 아이라이너였습니다. 맥은 거의 귀족 아이템이었고 토니모리 젤 아이라이너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브러쉬까지 같이 들어있었던 그 혁명템. 다시 사고 싶다. 저는 플랫 브러쉬를 들고 맥젤 아이라이너로 브러쉬에 묻혀서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볼게요. 다음은 아이라이너 브러쉬로 이 젤 라이너를 이렇게 무조건 블렌딩 해주는 게 이때 스모키였어요. 젤 라이너 역시 강약에 따라서 이게 진하게도 약하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블렌딩하는 거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라데이션 되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두꺼운 눈꼬리,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때 브아걸 스모키 2NE1 가인 스모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언더라인 역시 젤 라이너로 누가 더 꼼꼼하게 메꾸나 대결이었어요. 보통 눈꼬리까지 메꾸기도 했지만 손담비언이 나오던 시절에 이렇게 끝에 두 줄로 나누던 기억이 나요. 이거 간지였는데. 자, 계속됩니다. 그대로 연결해서 라떼템 소개할게요. 우리 땐 이겁니다. 매포 굵은 펄 스틸라. 요거 있으면 그냥 펄 제일 잘 쓴 사람들 아니었어. 스틸라의 매포를 섞어서 아주 굵고 청키한 언더 글리터 넣어줄 거예요. 은빛 나는 게 그때 유행이었던 것 같아. 요즘은 참 형형색색 밝은 글리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벌려놓은 라인과 라인 사이에 화이트 글리터 라인 요거도 부하걸이었나 가인이었나 보아였나 누가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멋있었어. MG로 갈게요. 다음은 속눈썹 붙여볼게요. 깜빡 11mm 사용했고요. 저는 가장 긴 파츠를 동공 중앙에 딱 붙여놓고 양쪽 비례를 맞춰갈 거예요. 한 파츠씩 더해가면서 심어줄 건데요. 내 속눈썹과 속눈썹 목은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느낌으로 너무 빽빽하게 메꾸지 말고 좀 파츠와 파츠의 간격이 좀 넓게 주면서 스파스하게 해줄 거예요. 스파스. 요즘 속눈썹 트렌드는 가닥가닥인 거 아시죠? 자, 라떼로 갑니다. 10년 전, 15년 전에 인조 속눈썹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다이소 거를 가져왔지만 이거도 한창 나중에 나온 거고 그때 연예인들은 무조건 피카소, 메이크업 인싸들은 일본 속눈썹 쟁이고 다녔습니다. 츠바사 속눈썹 진짜 많이 샀었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일본 인플루언서인가요? 무조건 통짜 다 붙였죠. 길이도 최대한 길게. 이게 타레메라고 속눈썹을 아이라인 넘어서까지 붙여서 눈꼬리가 처져 보이게 하는 그 방식도 기억이 나요. 약간 일본 갸루들 사이에 있었던 방식인데 제가 진짜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눈이 정말 2011년도에 출간한 내 책에 있던 그 눈이다. MG입니다. 이어서 가닥가닥의 느낌을 더 살려볼 건데요. 불고데기로 먼저 인조 속눈썹이랑 내 속눈썹의 각도를 맞춰준 뒤 마스카라와 쪽집게를 들고 바르고 짚고 바르고 짚고 바르고 짚고를 반복하면서 속눈썹이 몇 가닥씩 뭉치게 해주세요. 이 과정은 굳이 생각해도 되지만 좀 더 요즘 애들 같은 느낌을 더해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은 언더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입의 가닥가닥 한올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내 속눈썹을 마스카라로 뭉쳐준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한올 한올 갖다 대줍니다. 완성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도록 마무리해줄 거예요. 그윽한 섀도우에 한올 한올 살아있는 속눈썹 느낌, 날렵한 아이라인이 스모키를 약간 뭉개버리지 않고 눈을 좀 샤픈 처리한 것처럼 날카롭게 만들어줘요. 이 느낌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떼 마스카라는 글쎄요. 저는 항상 기스미였는데 그때 뭐 미샤 3D 덮에서도 괜찮은 거 나왔던 것 같아요. 이때는 속눈썹에도 마스카라를 발라서 무조건 더 풍성하고 더 길어 보이게만 만들었던 것 같아요. MG로 갈게요. 다음은 그놈의 글리터 파츠입니다. 요즘 아이돌들 아주 잘 붙이고 다니는데 저는 이거 올해 처음으로 붙여보네요. 약간 코첼라 느낌. 연준의 사무실에서 훔쳐온 글리터들을 세련되게 장착해 볼 거예요. 블랙이 참 스모키랑 잘 어울리네요. 글리터는 쪽집게로 집어서 속눈썹 풀을 활용해 붙여줍니다. 최종적으로 와우, 이걸 붙인 제 얼굴이 정말 튀더라고요.
겁나 아이돌 앨범 표지 같은 느낌? 약간 이러고 홍대 가면 혼자 주목받는 그 느낌의 자아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MG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바로 지우고 자러 갈 거지만. 마지막으로 밤 타입 핑크빔 하이라이터로 애교살 라인, 콧대 라인, 광대 쪽을 톡톡톡 진하게 발색해주세요. 요거는 강력한 클럽 라이트 같은 데서 티가 날 텐데 지금은 좀 조명이 은은하게 보이네요. 요즘 블러셔는 너무나 요즘스러운 그런 뭔가 컬러보다는 바르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다르죠. 눈 밑이나 얼굴 안쪽으로 최대한 들어와서 동그랗게 약간 수채화 번지듯이 발라주는 느낌이 유행이에요. 요즘은 눈 아래 붉은기랑 연결하기도 하고 저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떼로 돌아갑니다. 블러셔는 슈에무라만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쉬운 대로 이 팔렛에 있는 핑크색을 써볼게요. 이때 블러셔는 하이라이터처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발라야 얼굴이 좀 날씬해 보인다나 뭐래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발라볼게요. MG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은 아주 핑크 레드 물먹광 나게 하는 게 요즘 트렌드. 진한 색이 나는 붉은빛 핑크 컬러를 입술 중앙에 먹여준 뒤 광택이 좋은 애끄머리 틴트와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 부풀어 터지는 듯한 그런 오버 글로스로 연출을 해줍니다. 립을 바르니까 블러셔랑 눈 근처의 붉은 느낌이 잘 살아나네요. 자, 이렇게 MG 스모키 일단 완성. 이 라떼는 뭔가 이런 스모키에는 틴트보다는 립스틱 톡톡톡이었던 것 같아요. 막 립만 두둥하고 보이는 그런 오키드 색깔도 유행했던 것 같고 혹은 무조건 누드였죠. 맥의 미스, 시스, 플래크톤 기억나세요? 버리지 못한 제 추억템들 아직도 10년째 유통기한이고 뭐고 갖고 있습니다. 그냥 바를게요. 이거였어요. 제가 10년 전에 하던 스모키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화려하고 크기만 했던 14.5mm 직경의 렌즈도 기억나시죠? 요즘은 큰 거 끼면 이상하잖아, 알지?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유행하는 느낌의 세미 스모키와 10년 전에 제가 20살 때 하고 다니던 그 느낌의 스모키를 비교 연출해봤습니다. 뭔가 라떼 스모키가 좀 촌스럽고 나이 들어 보여야 하는데 저는 이쪽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화장에 좀 서툴렀던 그때 그 느낌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라떼 스모키가 훨씬 더 빠르고 쉽기도 했고 참 요새 트렌드 따라잡기 힘드네요. 저는 그냥 라떼 스모키 할래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요즘은 뭔가 디테일인 것 같아. 속눈썹 한 올 한 올 뭐 점 찍고 반짝이 심고 귀엽고 상큼한 룩이라면 옛날 스모키는 강력한 사선 쉐딩이라던가 눈도 약간 면적으로 쾅 때리고 이 그라데이션 쫙 넣고 속눈썹 빡 입술 색깔 쫙 없애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을 알고 계시는 또 제 팬분들은 저의 이 모습이 옛날에 그 모습과 되게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정말 일본 화장품이 유행이었어. 인싸들 사이에서. 화장 좀 한다 싶으면 일본, 미국 화장품 수입해다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국 화장품이 최고네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에서 한국 브랜드 제품들을 쓰고 있다는 사실. 오늘 메이크업 여기서 마무리 해볼 거고요. 광고를 주신 조선미녀 맑은 쌀 선크림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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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갸루상이다, 갸루상.